관용의 나라 프랑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관용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3일 벌어진 끔찍한 테러에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파리 테러의 배후로 IS가 지목되면서 IS의 극악무도한 행보에 프랑스는 즉각 공습에 나서면서 IS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IS 격퇴의 길은 그리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C'est un acte de guerre qui a été commis par une armée terroriste, Daesh, une armée djihadiste contre la France, contre les valeurs que nous défendons partout dans le monde. 12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이 끔찍한 파리 테러에 올랑드 대통령은 모든 수단을 가리지 않고 과감한 군사적 행동을 하겠다라고 천명했습니다. 올랑드 대통령은 이번 테러의 배후를 IS로 지목하고 현지 시간으로 15일 IS의 수도격인 시리아 라카에 공습을 시작했습니다. IS 사령부와 신병 모집소, 무기 보관소를 첫 목표물로 파괴했고 이어서 테러리스트 훈련소를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습에는 또 아랍에미리트와 요르단에 있는 기지에 자국산 전투기인 나팔과 미라지 전투기를 출격시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총 전투기 10대가 동원이 돼서 20차례 폭탄을 투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그 IS 조직이 포진해 있는 곳은 시리아하고요, 이라크에 걸쳐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흔히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라크의 위치는 이라크의 위치는 아실 겁니다. 이라크 위에가 터키가 있고요. 이라크 왼쪽이 시리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리아하고 이라크 거기 있는데 이번에 하는 데는 IS 본거지 수도라고 자기들이 일삼는데 거기를 친 것인데 사실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이번에도 프랑스 단독으로 한 게 아니고 미국하고 연합을 해서 했고 또 미국 프랑스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국가도 같이 쳤어요. 그런데 오늘 보도를 보니까 이번에 친 것은 강도가 예전보다 상당히 달라지게 강했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파리는 올 1월에도 테러를 한 차례 겪었습니다. 풍자주간 샤를리 에브도를 겨냥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연쇄 테러가 발생했었죠. 당시 알카에다 아라비아 반도 지부가 자신들의 소행이다라고 밝히면서 마뉴엘 발스 프랑스 총리가 지하디즘과 급진 이슬람의 대테러 전쟁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13일 테러 이후 프랑스의 테러 전쟁은 더욱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감을 감추기엔 이른 상황입니다. 프랑스는 시리아 내 IS 공습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무자비한 보복에 특수부대 등을 동원한 지상군 투입도 포함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IS 격퇴전을 주도해온 미국 정부는 지상군 투입은 없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최근 오바마 대통령은 이런 말도 했죠. IS 봉쇄 전략이 어느 정도 성공했다라고 자평을 했습니다. 하지만 129명의 무고한 목숨을 앗아간 초대형 테러가 파리를 강타하면서 이 공습만으로는 IS 세력을 무력화시킬 수 없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대선, 그러니까 다음 오는 정부한테 그걸 떠넘기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고, 그리고 오바마가 처음부터 내세웠던 것이 절대로 다시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에서 뭐 이런 여론이 고립주의가 최선이다라는 것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팽배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지금 전 세계 65나라가 우리나라까지 포함해서 반 아이시스 격퇴전에 참여하고 있는데, 물론 한국은 인도주의적인 지원만 하고 있지만요. 미국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과연 IS 이 격퇴전이 활성화가 될까? 즉 지금은 계속 1년이 넘도록 공습만 하고 있는데 전투병 없이 지금의 교착 상태에서 벗어나질까는 의문점입니다. 파리 테러 이후 IS의 SNS에서는 다음 테러 타깃을 적어놨습니다. 로마, 런던, 워싱턴 이렇게 세 도시인데요. 이번 파리 테러 역시 IS가 몇 달 전 테러 목표로 적시했던 곳이었습니다.
문제는 곳곳에 퍼져 있는 IS 대원입니다. 현재 이라크 내에 있는 IS는 과거 사담 후세인의 장교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이라크전으로 실전 군사 경험이 있는 브레인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지상전에도 밀리지 않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IS 내에 속해 있는 외국인 전사자가 2만여 명 정도 있는 것도 지금 문제입니다. 국가적으로는 90여 개 국가, 다언어, 다인종, 다문화를 대표하는 이런 내부의 외국인 전사들이 IS에 포함되어 있어 이들이 IS에서 훈련을 받고 각국으로 흩어져 테러를 저지를 위험성도 높은 상황입니다. 실제적인 조직 형상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그 세계 도처에 흩어져 있다. 얼마 전에 우리 홍모 씨가 필리핀에서 납치돼서 사망이 됐는데 예. 그 무장 단체도 사실은 IS의 그 충성을 맹세한 단체였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 범죄와 소위 테러가 하나의 융합을 하는, 평상시엔 납치 산업을 하고 주의 주장은 사회주의와 이슬람 극단주의를 결합하는 이와 같은 형태로 이른바 IS의 맥도널라이제이션 아니면 IS의 프랜차이즈화가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예. 이와 같은 반복 테러가 상당히 예상되지 않나 보입니다. 파리 테러 이후 유럽은 IS의 테러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또한 이번 테러범 가운데 난민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 난민을 수용한 유럽 국가들에게 충격을 안겨다 줬습니다. 유럽 사회가 인도적 차원에서 받아들인 난민이 테러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자 더 이상 난민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난민의 장벽을 높게 쌓으면 쌓을수록 국제사회 전체가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딜레마를 지금 안게 된 겁니다.